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9월 20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아, 그동안 이제 증시가 좀 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지루한 움직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목 강세도 나오면서 좀 진행이 되었는데요. 추석 후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좀 활기를 찾으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모든 구독자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네, 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0.3%, 네, 코스닥 0.6%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또 바닥을 다지면서 네, 쌍바닥 근처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시작했고요. 음봉을 한번 크게 주고 좀 이제 고점을 낮춰가는 그런 하락 추세가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닥 라인은 다져간다는 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상승 추세가 아니고 하락 추세로 이렇게 진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똑같은 바닥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 수렴 구간에 마무리가 되었을 때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로 되었을 때 상단을 저항으로 두고 이렇게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치고 나가는 거와는 정반대의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등폭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증시에 그만큼 이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만큼 관망세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악재라든지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이라도 하나라도 들리게 된다면 좀 증시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간이 3일째 또 매도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3일 좀 매수하면 또 금방 팔아버리고, 매수하면 금방 팔아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5일 연속 매수를 좀 했는데요. 그래도 최근 이틀 동안은 뭐 별로, 많이, 매수하지도 않았고요. 크게 뭐 움직임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21선 받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향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제 상승폭을 이제 하락폭도 굉장히 컸지만 상승을 이제 바로 해주면서 V자로 반등을 해준 것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좀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은 움직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관망세가 짙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금방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저의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 지수가 사실은 상단 위치에 있습니다. 거의 최상단 위치에 있고요. 이 캔들을 보더라도 느낌이 이제 좀 오실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힘있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정체가 되어 있죠. 정체가 되어 있는 만큼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유동성 자금이 이제는 막 돈을 무턱대고 푸는 것이 아니고 테이퍼링에 의해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죠. 그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경기 활성화 기대감으로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 자금으로 올랐다가 두 번째는 그 경기 회복감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런 이제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변이가 새로 나오거나 위드 코로나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또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원래는 이런 구간에서 계속 이제 증시가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되었던 이유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참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트럼프와 그 중국 간에 그런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바이든부터 해가지고 증시가 꽤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일단은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유동성 자금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큰 우려감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증시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환율은 뭐 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죠.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로의 진입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대로라면 1200원대도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선물이라든지 미국 국채금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월화수 우리는 휴장이기 때문에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600원 상승해서 48,5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시간에는 조금 하락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을 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계속해서 똑같은 지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쌍바닥을 다진 그 지점까지 다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상단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크게 바닥 라인을 더 내리지 않고 저점을 올려간다, 뭐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진 않았지만 하락을 멈추고 어느 정도 라인에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상승을 했다가 한번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HMM에 대해서 파업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좀 한 것 같고요. 파업 이슈가 해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딱히 움직임은 없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이제 거래량이 좀 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위로 이제 뻗어나가면서 21선을 위로 들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진 않고요. 사실은 요 정도에서 이제 21선과 수렴을 하면서 좀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이 가장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바닥 라인을 다져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이 다시 한번 뭐 모여지는 그런 과정이 올 거고요. 그래서 한번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면 이제 36,800원 라인, 이 라인을 이제 받쳐주는 그런 라인이 필요하고요. 이 박스권을 이제 형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순간이 좀 변곡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락을 하거나 여기서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텐데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주봉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다지고 주봉으로 위로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뭐 그냥 이대로 크게 움직임 없이 끝낼 것 같고요. 10월 달부터 해서 뭔가 본격적인 소식이 좀 나온다면 주가에도 움직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매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분적으로 분할 매도를 한다라고 이제 매각을 한다라고 추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체와 매각을 하겠다라고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HMM에 대한 부채라든지 그런 게 이제 아직까지도 부담스럽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섣불리 매각을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부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좀 해결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실적은 누가 봐도 이제 다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의 그 실적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SCFI라든지 그런 물류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뭔가 장기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는 지금 단계에서 좀 확실하게 힘을 받아서 반등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SCFI도 어느 순간에는 좀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SCFI가 떨어지면서 SCMM의 그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예상 실적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만 좀 조심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정도 라인 이제 추세선을 그을 수 있죠. 네. 여기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그을 수 있겠고요. 이 하락 추세선이 이제 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아래쪽으로 그리긴 했는데 위쪽으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추세선을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넘어가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진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기간 3일 연속 팔았고요.
외국인은 조금 샀습니다. 그래서 10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외국인이 계속 이제 HMM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좀 상한이 되면서 이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움직임은 없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6일 연속 매수를 하다가 또 이렇게 이틀 연속 팔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매도로 포지션을 잡은 것이 아니고 관망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HMM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그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박스권에서의 하단 라인을 하락 돌파를 하게 된다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좀 조심을 하면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HMM의 공매도 잔고입니다. 공매도 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HMM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공매도 잔고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HMM의 주가에는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고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면서도 이렇게 공매도 거래가 계속 같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9월 17일 기준으로 71만 주가 또 공매도 거래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HMM 주가가 긍정적일 수가 없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도 주가를 좀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선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잔고를 좀 감소를 시키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감소를 시키기는커녕 지금 계속해서 공매도 잔고를 늘려간다는 것은 앞으로의 주가도 하락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하단 라인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HMM의 대차 잔고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도 좀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일단 대차 잔고는 다행히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환이 350만 주, 체결이 280만 주가 되었죠. 그래서 한 120만 주, 100만 주가 아니죠. 6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고요. 그 전날에도 9월 16일에도 이렇게 140만 주 가량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100만 주 정도씩 매일매일 이제 대차 잔고가 상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5천만 주를 아래로 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천만 주를 한번 깨고 나니까 대차 잔고가 꾸준히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지금 높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대차 잔고는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 요거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종목 상세를 보신다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이제 100만 주로 잡혔었지만 당일은 50만 주로 감소를 했고요. 전일에는 이제 플러스에서 또 96만 주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한 듯 하면서도 또 이렇게 마지막에 감소를 하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9.6% 정도 뭐 유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9%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뭔가 확실하게 이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도 좀 상환을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대차 잔고가 감소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좀 만족을 하고 한번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의 이 그래프 추세를 보게 된다면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부터는 서서히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차 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예비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까지 같이 감소를 좀 해준다면 주가가 이제 곧 상승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HMM의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임 강세 당분간 이어지겠다라고 삼성증권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17일에 이제 HMM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이제 중립으로 했고요. 목표 주가는 28,200원으로 생각보다 좀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이제 컨테이너 운임 강세 지속으로 하반기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한다. 물동량 증가, 적체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공급 확대가 어려워서 이제 운임 강세는 당분간 이어지겠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 실적 증가는 이렇게 또다시 이제 상향 증가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분기 누적 평균 SCFI가 이제 4,226포인트죠. 실제로는 지금 4,500포인트를 넘었고요. 그래서 추정치를 또 상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임 강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실적이 증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뭐 컨테이너 발주 잔고가 이제 네, 지금 이제 이런 초호황으로 인해서 또 그 대형 선박사들이 여러 개를 막 짓고 있죠. 선박을 투입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이제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 치킨 게임이라는 그런 그 수준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 공급 과잉 우려가 있지만 신조 발주가 올해 나온 점을 감안했을 때는 아직은 멀었다. 그게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임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좀, 네, 이 목표 주가를 좀 낮게 잡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인까지 좀 지지를 해준다면 그 이상으로는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 거기서 하락을 크게 한다면 좀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식은 이 정도로 보고 다시 한번 차트로 가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하락 추세, 고점 라인을 이었을 때의 그 하락 추세를 깨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 라인 36,800원 정도를 지지를 해주는지 지켜주는지를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계속 죽어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는지, 그 다음에 투자자 중에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들어와 주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